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N에 대하여 BN-AN이 2N이래. 그럼 봐봐 얘들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얘 일반항을 쓰면요 3N 플러스 어쩌고일 거예요.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죠? 공차가 3인 1차식인 거 알고 있으니까 상수항만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N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거든. 넘기면 AN이 2N 넘어와서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A10 힌트 줬으니까 여기다 10 넣어서 알파 구하시면 됩니다. A10은 10 플러스 알파일 건데 얘가 11인 거지. 알파는 몇일까? 1. 됐죠? 그러면 이제 B5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5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안 어렵죠? 자, 다음 1212번. 자, 얘도요, 여러분. 어차피 A, D만 밝히면은 문제가 끝나는 거라서 힌트가 2개 나오면 끝나는 거야. 자, A1은 A라고 쓸 수 있고 A3은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지. 그럼 2A 플러스 2D는 10이요. 자, 그 다음 얘는 A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 플러스 7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2A 플러스 12D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서 가지고 와볼게. 자, A 플러스 D가 5일 거고 얘는 2A 플러스 12D니까 A 플러스 6D가 20일 거야. 빼주면 5D는 15가 나와서 D는 3 나오고 D가 3이면 A는 2겠네. 그럼 초항 2고 공차 3인 거니까 AN은 3N으로 시작할 거고 1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밑에 있는 A10, A12, A14, A16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계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게? 가운데 11번째 항이 2배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냥 막 해도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관점이 필요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야. 10번이랑 16번의 합은 뭐게요? 얘도 중간에 뭐가 있냐면 11번이 아니라 미안해 13번이지. 얘도 중간에 13번이 있겠지. 항 넘버를 평균 내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2A 13이야. 그럼 지금 얘네들이 결국 하자라는 거는 4A 13을 구하자는 얘기거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13 넣어서 13번째 항만 구한 다음에 여기다 4배 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되죠? 48에 32에다가 4, 3, 12 더하기 5니까 152 이렇게 답 내실 수 있어. 됐어? 물론 여기다 10 넣고 12 넣고 14 넣고 16 넣어서 4개의 항을 다 따로 찾을 수도 있지만 심화 문제에서 이런 관점이 꼭 필요할 거라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1214, 15, 16 풀 건데 여러분 비상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자, 봅시다. 초항이 마이너스 15고요. A3이랑 A4가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얘들아 A1이 마이너스 15, 즉 음수란 말이야. 이 상태로 지금 수열이 뭐 점점 증가하든가 아니면 점점 감소하겠지. 맞아요? 근데 A3의 절대값이랑 A4랑 같다라는 건 둘이 이렇게 같지는 않을 거야.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저렇게 같아진다라는 거는 공차가 0이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럼 A3번이랑 A4번의 부호가 반대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같아지는 거지. 그럼 한번 대답해봐 얘들아.
A 3번이 양수일까? A 4번이 양수일까? A 4번이 양수인 거야. 이 식을 보면 절대값을 달아놨으니까 우변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증가해오는 수열로서 이 3번과 4번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느껴줄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내가 왜 이 그래프를 그려드리냐면요, 수열을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도 심화 문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 자체는 별거 아니야, 사실은. 얘만 이렇게 잘 느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간다. 4번은 이 A1 더하기 몇 D일까? 3D겠지. A3번은 A1 더하기 몇 D일까? 2D겠죠. 그러니까 푸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5D는 30이니까 D가 6인 거지. 그래서 A7번 구해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6D니까 D가 6이었으니까 들어가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36 이런 느낌으로 답은 1번이고요.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마이너스 15부터 6씩 증가해서 마이너스 9였다가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이 A4가 3이 되는 이런 수열이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분석하시는 거야. 자, 1215번. 자, 얘는 또 좀 간결하게 느껴보자. 공차가 6이라 그랬지? 그러면 A2-3이랑 A3-3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같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달아서 빼든가 얘를 마이너스 달아서 빼든가는 큰 상관은 없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리고 이런 식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부호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그럼 지금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잖아. 그럼 처음에 음수였겠어, 양수였겠어? 그렇지. 부호의 역전이 일어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A2-3이 음수고 A3-3이 양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양수일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런 거야, 그지? 좌변에 마이너스 달고 꺼내고 우변은 그냥 꺼내고. 절대값 성질 아시죠? 그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A2 더하기 A3는 6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2D는 6인 건데 문제에서 D를 6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6, 여기가 12 되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 그죠?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A5 구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D 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 1216번이요. 자, 사망이 20이라 그랬어. 그리고 5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맞죠? 문제는 또 끝이에요. 근데 이제 수열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면 얘는 이제 항넘버가 적을 때 숫자가 큰 거 보니까 그지? 점점 작아지는 어떤 수열이겠다 이렇게 느껴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얘가 양수고 아마 얘가 음수로 나올 겁니다. A11번이 갑시다. 이게 A 플러스 4D 그 다음 이쪽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D가 되겠네. 넘어오면 2A 플러스 14D는 0. 그럼 A 플러스 7D는 0. 약간 이걸 다시 항 넘버를 달아주면 8번째 항이 0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3번째 항이 20이었으니까 빼주시면 5D는 마이너스 4죠. 20이죠? 내가 자꾸 암산하네. 그럼 D는 마이너스 4죠. 됐죠? 그럼 A10은 A 플러스 9D인데
내가 지금 D만 찾아놨지 A를 안 찾아놨잖아. 물론 여기서 넣어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 하나만 더. 지금 8번째 항이 뭐였어? 8번째 항이 뭐였어? 0이었지.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9번째 항, 이게 10번째 항 아니겠어? 이렇게 푸셔도 되고. 되죠? 되죠? 3번째 항으로 얘들아 10번째 항 찾으려면은 항 넘버가 몇 개 증가했니? 7개 증가했죠. 그럼 공차도 7개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에다가 7대를 하셔도 돼요. 알겠어? D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8이잖아? 됐어 얘들아?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야말로 쉬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꼭 써보셔야 돼. 심한 문제 깡패처럼 풀리는 게 진짜 많아요. 넘겨요. 아주 자세히 할 거야 오늘. 자, 1222번. 별표 치세요. 얘들아, 너네 그런 거 알죠? (3배수랑) (4배수가) 쭉 가. 3, 6, 9, 12, 15, 18, 21, 24, 27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배수가 쭉 가요. 그럼 여기서 공통원소 뽑으면은 12의 배수들 맞지? 맞지? 자, 얘네들 뭔가 3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고 얘네들 뭔가 4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지. 내가 쓰는 거 봐봐. 얘네 몇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야? 3 차이 나는 자연수들. 그 다음에 얘네 몇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야? 4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지, 그지? 얘네들도 공통원소를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차가 각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알겠어? 얘들아, 이걸 인식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인식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지 차이거든. 알겠어? 자, 얘 공차 몇이니? 얘 공차 몇이야? 물론 확인해가면서 풀 건데, 이거 교집합을 찾으면 아마 공차가 15인 친구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느껴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제 공부야. 민채 이해돼? 근데 왜 그런 건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일정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적당한 상수를 더하거나 적당한 상수를 뺐을 때, 적당한 상수를 더하거나 적당한 상수를 뺐을 때 어떤 수의 배수가 되거든? 너는 여기다가 2씩 더해볼래? 그치? 너는 여기다가 2씩 더해볼래? 그럼 겹치는 게 누구야? 그치? 그 상태에서 똑같은 상수를 다시 뺐을 때 이런 애들이 겹친다 이러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지울게. 자,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AN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하고 물어봤어. 자, A 조사할게. 자, 갑니다. 1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30 키우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보세요. 3, 여기서 50 키우면 되지. 여기까지만 해도 있잖아. 이미 공부가 된 애들은 교집합 하나가 눈에 보이죠? 8. 그 다음 숫자 뭘까? 그렇지. 2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사해보자고. 다음 게 23이 맞으면 멈추자. 확인했네. 그치? 그럼 8, 23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진 수열을 지금부터 AN이라고 한다라는 거니까 AN을 일반항으로 적어보면 공차가 오니까 ON으로 시작해서 초항 8되도록 상수항을 딱 추가해 주시고 얘가 언제 100보다 커지냐는 거야. 20 넣으면 103이지.
15n이지. 맞지? 그럼 여기다 6 넣으면은 93이죠. 그럼 7번째 항이 100보다 커지겠네. 답은? 1번. 마이너스 7. 미안해.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9 넣으면은 90 빼기 7이니까 83이겠네. 그럼 7번도 98밖에 안 될 것 같고, 90에서 7 빼니까 83이니까, 그러면 8번째 항부터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가 7점 몇인 걸 알아내가지고, 얘가 8이겠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요새 이런 자잘한 계산 실수가 너무 많다. 이거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1230번 봅시다. 그래도 유형 5번은 질문이 없네. 그래. 30번 풀고 옆에 26번 해줄게. 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양수 K의 값을 물어봤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 알파, 베타가 72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차 중앙으로 가운데 거 2배는 얘 더하기 얘, 요렇게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얘 더하기 얘. 그러면 2베타가 지워지네요. 2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쨌든 넘기면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0.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는데, 연립을 막 복잡하게 대입법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2알파가 베타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2알파를 넣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그냥 2배 차이 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72를 계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6 곱하기 12. 근데 지금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큰 숫자지. 그래서 알파가 6, 베타가 12.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양수 K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8. 그 다음 1226번도 한번 봅시다. 하진이 저번 시간에 수업 왔니? 오케이. 자, 그럼 요만큼 21개니까 이만큼은 몇 개겠어? 23개. 자, 얘를 다시 새로운 수열로 주고 문장을 작성하는 거야. B1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23번이 63. 자, 빼면요. 21D가 66.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잠깐 기다리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1, A10, A12, A21이잖아. 맞죠? 자, 항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면 등차 중앙 성질을 쓸 거야. A10번이랑 A12번이랑 더하면 뭐겠어? A11에 2배 이렇게 되는 거라고. A1번이랑 A21번 더하면 가운데 게 뭐겠어? 11. 자, 1번이랑 21번의 중점이 몇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몇이야? 11번째 항. 얘도 2A11일 거예요. 둘이 더해주시면 4A11. 성중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도 등차 중앙을 만족하는 거지만 이렇게도 등차 중앙을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11번째 항이면 처음부터 세면은 몇 번째 항이겠어요? 12번째 항이겠죠? 그러니까 A11은 아마 B12랑 같을 거야. 맞죠? B12면
B 플러스 11D 아니겠어요? 요것만 찾아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계산은 해야겠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 D는 7분의 22거든? 왜 이러냐 이거? 20 2D지. 아, 그럼 D가 3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D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이 끝났지. 120입니다. 알겠죠? 요 관점 잊지 마시고요. 요 관점 잊지 마시고요. 자, 넘겨서 여기서부터 지문이 엄청 많아. 다 풉시다. 다 풀게요. 자, 1231번.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셈부터 하나 써요. 1231번 밑에 또는 위에 공간 좀 있죠? 이제 요거 까먹으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나머지 정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 수학 2에서 미분단원에서도 또 나오거든. 자, 다항식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다항식이 뭐야? 아니야. 그거 구라라니까. 중학교 때 항이 여러 개면 다항식이라고 배웠지. 구라야, 구라. 그럼 이건 항 몇 개야? 이거 3개지. 이거 다항식 아니야, 근데. 다항식은 얘들아, n차식이야, n차식. n은 자연수고요. 아시겠죠? 뭐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뭐 이런 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1차항, 2차항이라고 안 부르죠? 이런 거 이제 다항식이 아니야.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항식일 때만 되는 거야. 얘가 지수함수거나 로그함수면 안 돼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아주 딥한 이론을 여러분들 고1 때 정말 열심히 배우셨죠?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다들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f 마이너스 1, F1, F2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고, F1은 여기다 1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F2는 여기다 2 넣으시면 되거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힌트까지 하나 알려준 거야. f-2는 0. 자, 이제 적절히 연립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 세 개는 서로 등차 중앙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2배하면 이렇게 같은 거고, A는 3. 이렇게요.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4-6 플러스 B는 0. B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야. 됐죠? 됐죠? 자, 1232번은 안 할게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1232번도 한번 해보자.
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F3, 즉 로그 3. 그 다음에 3t 플러스 3 여기다가 그 다음에 F12 로그 12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요거 2배 하면 이제 2배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죠. 진수끼리 비교할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과 같다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로그 3 플러스 로그 12는요 로그 36이지. 그럼 이렇게 비교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밑 3t 플러스 3은 몇일까? 그렇지. 왜냐면 이 지수항을 포함한 식이 음수일 수는 없을 테니까. 얘는 양수라고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t가 1입니다. 다음 1233번.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EB는 A 플러스 C. 그쵸?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 가운데 걸 알파, 얘를 알파 마이너스 D, 얘를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오면 저런 식으로 세팅해서 푼다고 배웠잖아. 그럼 모르는 게 알파 D 2개니까 힌트가 2개 필요하거든. 그래서 힌트 2개를 잘 사용하시면 끝이야. 얘나요? 자, 좌변을 제가 지수 법칙을 써볼게요. 분자에 있는 A랑 C는 어떻게 되면 될까? 더해지면 되고 B는 빼면 되겠지. 이게 32, 즉 2의 5승이란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C에서 B를 빼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A 플러스 C가 2알파란 말이야. 그죠? 2알파에서 알파를 빼주는 거야. 그럼 2의 알파승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5야. 즉 B가 5란 얘기지. 그럼 얘가 이제 5-D, 얘가 이제 5 플러스 D가 된 상태로 밑에 거 한 번 더 푸시면 돼. 자, 얘네 둘이 더하고, 즉 5-D랑 5 플러스 D랑 더하고,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해달래요. 5-D랑 5 플러스 D랑 곱해주면 35-D제곱이 26이란 얘기니까 D제곱은 몇? 9. 그럼 D는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D가 3이라는 건 저 수열이 증가한다라는 뜻으로서 세 개의 숫자가 2, 5, 8이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저 수열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로서 8, 5, 2가 되거든. 어차피 세 개의 숫자의 종류는 같이. 문제에서 A, B, C 세 개 다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80입니다. 자, 1234번 갈게요. 민채? 이해 잘 되고 있지? 자, 빗변의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 빗변의 길이를 알려줬어. 빗변이 제일 긴 변 맞죠? 그러면 2고 중간 변은 뭐 2-D, 그다음 가장 작은 변은 뭐 2-2D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여기서 힌트 아무것도 없어도 끝나요. 왜냐면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 하나를 알고 있거든. 그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4 이렇게요. 자, 4 떨어뜨리고 계산하면 5d제곱 마이너스 12d 플러스 4. 그럼 12 해서 12죠. 그쵸? 그럼 d는 5분의 2 아니면 2겠네, 그지? 근데 d가 2면 말이 안 돼.
그럼 얘가 갑자기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인 거야. 5분의 2. 그럼 여기서 5분의 2씩 줄이는 거야. 얘 몇이야? 5분의 8. 여기서 다시 5분의 2 줄이는 거야. 얘 몇이야? 5분의 6.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되겠지. 5분의 8, 6에 42, 21. 뭐야? 25분의. 둘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겠지. 25분의 48. 25분의 48 나누기 2. 25분의 48 나누기 2. 25분의 24. 여기 있습니다. 되겠죠? 안 어렵죠? 자, 1235, 37. 이 두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이론 수업은 없고 문제만 다 풀면 끝이야. 여유롭습니다. 얘들아 복습해. 숙제 안 되어 있는 거 채우시고 복습 잘 해봐요. 내가 아마 다음 주부터 또 한 명씩 부를 테니까. 알겠지? 알겠지? 성주랑 예나랑 저기 하진이랑 민채랑 점수 좀 요번에 많이 올리자. 알겠죠? 니네 이제 실력은 괜찮아요. 점수만 잘 나오면 돼. 자, 오른쪽 표에서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빈칸을 쭉 채우겠대. A 플러스 B를 구해라.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이렇게는 모르는 거지, 대각선으로는. 그럼 뭐 이런 데는 채울 수 있겠고, 얘가 몇 차이 나냐면 8 차이 나니까 간격이 4칸이니까 마이너스 2씩 줄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이 방향으로. 21부터 19까지 30 차이니? 딱 30 차이지. 근데 4칸이니까 28 차이잖아. 30 차이네. 저기 30 차이인데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5번 증가해야 되니까 6씩 증가시키면 돼요. 그죠? 그럼 4부터 9까지는 딱 공차 5 차이 나는 거니까, 그지? 차이 5 차이 나는 거니까 1씩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부터 3까지는 어때?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 잘못 냈다. 이거 등차수열 아닌데 어쨌든 3이야. 5번이야. 얘들아, 그 공차가 0인 수열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는 등차 수열로 보는 관점도 있고 등차 수열로 안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아니면 등차 수열이자 등비 수열로 볼 수 있는 관점도 있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가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1237번 보세요. 요거 안 할게요. 요거 안 해도 되겠지. 하자. 완성이 안 되네, 잘. 자, 아래 표의 빈칸에 수를 써넣어 각 행의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동시에 각 열의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빈칸을 완성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자 보자. 아이디어를 좀 내야겠다, 얘들아. 여기 5부터 C까지 C-5라는 간격이 있지. 그죠? C-5라는 간격이 있죠. 그죠? 여기서 2로 나누면 이게 이수열의 공차야. 알겠어? 그럼 요 3열에 적히는 숫자가, 1행 3열에 적히는 숫자가 5에서 이만큼 더해진 숫자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잘 봅시다. 자, 5부터 A까지 증가하는 동안 이 차이는
A-5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공차는 2분의 A-5라고 볼 수 있어서 얘는 5 플러스 2분의 A-5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도 B에서 아니다. 얘 차이가 A-8이니까 다시 A-8만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등차 중항을 한번 씁시다. 2B는 얘 더하기 얘. 요렇게 하나. 애들에게 내가 어렵게 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좀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등차 중항을 한번 쓸 수 있거든요. 4A-16은 B 플러스 23. 근데 이제 식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식은 요걸로 하면 되겠죠. 2B는 22 플러스 얘. 되겠어요? 이제 연립하시면 문제는 끝인데 좀 짜증나네. 근데 답은 금방 나오겠다. 얘들아, 여기서 4A-B가 39거든. 그 다음 여기서 그냥 4배 해볼게. 2배 해볼게. 4B는 A-5 플러스 44거든요. 여기서 연립이 되게 이거 39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4B 마이너스 A가 39. 이렇게? 문자가 다르지만 이걸 빼버리면 상수항이 지워지지. 이런 연립도 있어. 상수항이 지워지지. 그럼 5A-5B는 0이네. 맞아? 그럼 A랑 B랑 같아.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4B는 B-5 플러스 44, 즉 3B는 39. B가 몇이에요? 13이죠. 자, 그럼 B가 13이고 A도 13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26, 26으로 지워지고 2분의 C-5는 3. 돼요? 그러면 C-5가 6이고 C는 11이다. 그래서 26에다가 11 더하시면 되겠지. 답은 3번 37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꼭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나보다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이따 우리 다 풀고 시간 되면 요거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풀어보자. 자,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누어 주는데 각자 배당받는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일단 5사람이 받는 빵의 개수를 5개의 등차 수열로 잘 잡아보자고요. 항이 홀수개니까 가운데 A로 잡아주시면 대칭성 있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럼 다 더했을 때 120이란 얘기니까 일단 A는 120개 맞아? 5D구나. 5A지 5A. A는 24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받는 사람 몫의 합이 세 사람 몫합의 7분의 1.
그러면 2a-3d가 여기는 3a 플러스 3d에 7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7을 이렇게 올려놓고 풀면 되겠지? 갑시다. 21a인데 2a 넘어오니까 19a. 그 다음에 21d인데 넘어가면 되겠지. 반대로 했죠? 여러분 7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7분의 1. 자, 요렇게요. 그럼 7이 1로 넘어와야겠네. 그럼 11a는 24d. 여기다 이제 아까 a 구한 거 넣어서 풀겠습니다. 그럼 d가 11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거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요거요. a 플러스 22 46개. 자, 그 다음 1241번 봅시다. 자,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세실근의 밑줄 그으시고, 자, 쓰세요. 그 다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하면 되는데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잡으란 얘기야. 문자 하나가 바로 밝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럼 2-d고 2고 2 플러스 d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용해야 봐야 되니까 우리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제가 이제 1학년 때 가르칠 때 두근이라고 가르쳤죠. 그죠? 두근 요게 부호 안 바꾸고 마이너스 4. 그럼 d제곱이 16이어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이제 아실 거야. 이게 플러스 4든 마이너스 4든 세 숫자의 종류는 같이. 그래서 4라고 보고 그냥 세 숫자를 마이너스 6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k는 뭐냐? 세근의 곱과 연관이 있죠? 맞죠? 부호 바꿔서 a분의 d 기억나실 거야. 그럼 k는 마이너스 24네요. 아시겠죠? 까먹으신 분들은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 넘기시면 1248번부터 51번까지 네 문제입니다. 오늘 자세히 진짜 많이 풀었죠. 숙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복습하시고 다 풀어보세요. 오늘도 숙제 안 많으니까. 자, 갑시다. 잘 보세요. 내가 왜 등차 중앙에 대해서 맨날 강조하는지. 얘네 셋도 항 넘버를 보면은 항 넘버가 3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A6는 A3번과 A9번의 등차 중앙이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러면은 등차 중앙을 만족하는 세수의 합은 내가 쉽게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운데 거에 3배 하라고. 아시겠어?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세 개 더하면 3a6라니까. 알겠죠? 이게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다 더하면 가운데 거 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a6는 뭐란 얘기야? 7. 이해되고 있죠? 이런 얘기야.
자, 4번부터 14번까지 더 할 거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예요. 긴장되는 순간이야. 4번부터 민채야. 14번까지 항 몇 개야? 뭐라고? 11개, 그래.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항이랑 14번째 항이 오면 되는 거지. 혹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얘가 몇 D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A 플러스 3D고 이게 A 플러스 11D인지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2A 플러스 17D야. 자, 그럼 14D야. 내가 왜 17D라고 한 줄 알아? 이거 2로 나누면 7이잖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하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멀티가 안 돼요, 요새. 11의 A 플러스 7D가 176이야. 11로 나눠주면 16이네. 여기다 쓸까? 그럼 끝났죠. 2D는 9 아니야? 그래서 AK는 4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D가 9가 맞나? 에이씨, 맞겠지 뭐. 그러면 A는 2D가 9니까 D가 2분의 9여서 여기 들어가면 2분의 45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1. 그럼 AK는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2분의 9가 K 마이너스 1개 되겠어요? 넘기면 2분의 9 K 마이너스 1은 2분의 80 더하기 2분의 31이니까 2분의 111?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기다려봐라. 한 개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아우, 얘들아, 이거 13D인데 내가 왜 11D라고 썼지? 오늘 미쳤네. 그럼 여기가 16D죠. 자, 여기 좀 계산 좀 다시 할게.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셨어요? 부럽다. 쌤이 쉬는 날이 없으니까 어제도 나왔거든. 이 컨디션을 회복할 시간이 없네. 자, 어쨌든 봐요. 이렇게 떼면 11 A 플러스 8D가 176 A 플러스 8D가 16이에요. 저 A 플러스 5D랑 연결 지으면 어쩐지 3D는 9여서 D가 3입니다. D가 3이면 15니까 넘어가서 A는 마이너스 8이죠. 되겠죠? 그러면 AK라는 건 마이너스 8 플러스 K 마이너스 1D 요게 40. 그럼 3K 마이너스 1이 48 K 마이너스 1은 16 K는 17이요. 17번째 항이 40이 돼.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다음은 1249번.
자, 첫 장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그러면 D, 2D, 3D, 4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ND라고 쓰면 돼. 물론 A 플러스 N-1D라는 공식에서 A를 D라고 보면 여기는 N-1과 1이 더해져서 그냥 ND가 되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이 KAN이 되도록 하는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N의 최대값 만들어 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으로 푸는 거야. 자, KAN은 K, ND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SN은요, 공식 쓰는 겁니다. 공식 쓰는 거야. 외워오셨죠? 등차수열 합공식. 한 개수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D지 원래. 근데 이 A가 뭐야 지금? D죠? 그러니까 이게 2D가 되는 거지. 그럼 2랑 N-1이 더해져서 N 플러스 1 D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N으로 양변 나눌 수 있고, 왜냐면 N은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D로 양변 나눌 수 있고, 왜냐면 D도 0은 아닐 테니까. 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K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제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요 2분의 N 플러스 1이 어차피 최대값 찾는 거니까 이쪽만 나타내면 되겠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거 99, 그지? 그러니까 10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럼 N 플러스 1은 200보다 작고 N은 200 몇? 199보다 작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봐봐, K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이 N 플러스 1이 짝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N은 뭘까? 홀수. 그죠? N은 홀수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198 말고요. 197을 찾으셔야 돼. 이해되세요? 여기서 N은 홀수를 찾으셔야 된다고. 자, 1250번 봅시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근데 더해서 0 됐네. 맞아요? 더해서 0 되는 숫자의 특징들 아시죠? 크기는 같고 절대값이 반대인 거. 그럼 9번이 음수거나 15번이 음수거나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럼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럼 9번이 음수고 15번이 양수였겠다. 내 말 이해되지? 내 말 이해되지? 이런 얘기야. 9번이 음수고 15번이 양수란 얘기야. 여기서 0 되는 항을 찾을 수 있어요. 9번이랑 15번의 중간 항은 몇 항일까? 12번 장이야. 12번 장이 지금 0인 상태예요. 문제 풀 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은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달아서 48이래. 끝난 거 아니야? 얘는 몇? 마이너스 24. 얘는 몇? 24. 이런 얘기겠지. 그럼 12번부터 15번까지 얘들아 몇 D가 차이 날까? 3D 차이 나겠지. 그럼 D는 10? 아니 8이야. 이런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럼 12번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A 플러스 11D는 0 해주면 초항도 나오고. 됐어요? 자, 이제 SN이 200보다 커지게 만들어 봅시다. 자, SN 공식이요. 한 개수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D, 그지? 자, 2A 플러스 N-1D. 요게 200보다 커져야 돼. 자, 그럼 400보다 커져야 되고 11로 나눠주면 요건 계산해야겠네. 자, 가보자. 8n-100
176 마이너스 8이야. 그럼 184거든. 여기 n 곱해서 400보다 커져야 되지? 이해되시죠? 자, 계산을 좀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거 8로 나눠지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 나눠지는 것 같아. 양변을 8로 나눌게요. 그럼 이거 50 되고 이쪽 8로 나누면 n-23이 돼. 그럼 어쨌든 n은 여기서 얘들아 어차피 n이 자연수잖아. 이 50을 넘겨가지고 2차 부동식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겁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니? 인수분해가 되긴 돼. 이건 니들이 집에서 해보고 나는 그냥 관점을 보여줄게. 얘들아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이 최소 24는 돼야지. n이 24면 얘가 24 곱하기 1이어서 50보다 안 커지지 않니? 맞죠? n이 25가 되면요. 얘가 25고 얘가 2니까 아직 50보다 안 커지지 않니? n은 몇일까? 26이야. 그렇지. 최소값이니까. 내 말 이해되죠? 이렇게도 푸실 수 있습니다. 1251번 보자. 쓸 거 쓰시고요. 얘들아 이거 항 넘버를 정의역으로 깔고 함수 값들이 어떤 수열의 항이 되는 이런 해석법 잊지 마요. 알겠지? 이거 안 써도 풀 수 있는데 내가 자꾸 그림을 그려주잖아. 이유가 뭘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다음 1251번. 자, 등차 수열 AN에서 연속된 n개의 항에 대하여 처음 2개의 항은 합이 12. 요거요. 그쵸? A 플러스 D라고 써도 되겠지. 마지막 2개의 항의 합이 38. 요거요. 아시겠어? 물론 쓸 수는 있겠지. A 플러스 n-2d일 거고 얘는 A 플러스 n-1d일 거니까 더하면 2A 플러스 2n-3d 맞죠? 뭔가 연립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계산적으로는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이런 느낌을 잘 봐. A1, A2, A3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번째 항이 AN이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 전항은 AN-1이고 AN이겠지.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가우스가 떠올린 지식에 의하면 등차 수열의 원리에 의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어땠었지? 같았었지.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라 그랬어? 12.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라 그랬어? 그럼 내수의 합이 몇일까? 50이겠지. 그럼 얘네 둘이 2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모든 항의 합. 모든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항계수의 절반에다가 A1 더하기 AN. 근데 몇이야? 참 안 돼. 몇이야? 그래. 이게 지금 150이래. 알겠어요? n 몇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를 했지? 이해했지? 근데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 한번 보여는 줄게, 얘들아. 뺄 거잖아. A가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2n-3 빼기 1이라고 2n-2d란 말이야. 그럼 양변 2로도 나눌 수 있죠. n-1d가 몇이에요? 13. 그럼 n-1d가 13이야. 자, 그 다음에 와, 거봐,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적었을 거야. 모든 항의 합이 150. 그럼 봐봐. 이렇게 아이디어 못 떠올리면 이제 공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항계수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d가 150.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2a 플러스 어쩌고가 150. 근데 내가 n-1d를 지금 앞에서 계산해 놨거든? 이게 13이에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13 곱하기 n이 300이다 뭐 이런 뜻이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n-1d가 3인 걸 알아놨으니까 여기서 아우, 봐봐, 어렵지. 찾아서 풀려니까. 이게 뭔 얘기냐. 이거 한번 써야 되나? 둘이 더해주면 더하는 거 내가 빨간색으로 써줄게. 4a 플러스 2n 마이너스, 어머, 조졌다.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뺀 거 틀렸다. 이거 봐봐. 어차피 오늘 이거 마지막 문제야. 괜찮지? 봐봐. 빼면 빼는 거니까 2n 마이너스 4d잖아. 그럼 여기 n 마이너스 23이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네, 이거. 근데 어쨌든 봐. 더하면 4a 플러스 2n 마이너스 2d잖아요. 그치? 양변 2로 나눠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얘가 통째로 25야. 알겠어, 얘들아? 야, 근데 이거 더하는 거 아이디어 못 발휘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 써놓고, 이걸 이렇게 써놓고, 얘들아. 얘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 생각이면 얘네 둘을 연립할 때 빼지 않겠어? 이걸 만들려고 얘네 둘을 더 하려는 행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힘들겠지, 그지? 자, 잘 봐, 얘들아. 이런 마지막 항과 첫 항들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이런 구조적 성질들, 이걸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답지에는 이런 풀이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해되고? 그 등비수열도 이런 구조가 숨어 있어. 나중에 등비수열도 이렇게 풀 거야. 자, 숙제 받자. 자, 유형 10번부터 1305번까지 풀어오시는 거야. 53문제 정도 돼요. 평소보다 약간 적지. 그 여러분 더 중요하신 건 빨리 풀고 채점하고 질문 보내놓은 다음에 이제 앞에 사인 코사인 법칙부터 복습하셔야 돼. 틀렸던 문제들. 아시겠죠? 어떤 날 숙제만 하느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복습을 못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하시는 거고, 그때도 못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주말에 복습해놔야 되는 거야. 한 주치는 끝. 수고했습니다.